44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네, 안녕하세요. 44비츠 팟캐스트 111번째, 111번째입니다. 후원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못 읽어드리는데 어떡하지? 그쵸. 지금 저희가 패트리온 로그인을 하려면은 너굴림 받아야 되는데 요새 너굴림이랑 계속 일정이 어긋나가지고 거의 못하고 있고 아마 또 다음 주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편집할 때 너굴림한테 녹음해서 달라 그래야 되겠다. 네, 미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전은 못 읽어드리지만 아무튼 다들 후원해주시고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클럽하우스에서 이거 했었잖아요. 아, 그쵸. 팟캐스트 했었죠. 네, 그때 사람 진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저도 이제 그 이후에는 잘 안 하는데 좀 이제 또 식어가지고 한참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약간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피커에 누가 올라와 있으면은 그 사람의 팔로워들한테 또 알림이 가잖아요. 아, 그쵸. 근데 CP님이 지금 팔로워가 진짜 많거든요. CP님이 팔로워가 지금 3,000명 됐네요? 와 3,000명. 이 셀럽이랑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아, 제가 2,000명일 때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아, 네네. 근데 그냥 한 방도 안 들어가는데 알아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CP님이 확실히 CTO라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가입할 때 자동 추천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음 누르면은 거기 추천된 사람이 다 추가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 팔로워가 많아서 거기서 많이 뜨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아마 팔로워가 한 명도 없는 사람 저도 막 추가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이제는 안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한 500명인가 넘어가니까 저는 안 늘어나고 있고 전혀. CP님이 계속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난 김에 살사빌즈 그냥 이거 하려고요. 클럽하우스요? 네.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켜놓으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 스피커만 안 받으면 되긴 하는데. 네. 저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이걸로 그냥 하나로 해야죠. 아, 네네. 네, 이야기해주고 계시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켜놓으면 이제 누가 일 안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겠지. 켜놓고 일할 수도 있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제목 정하는 센스가 없어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럴 때. 급하니까. 네. 스피커가 들어오면 안 될 텐데 누군가 들어오면 스피커가 될 수 있어서. 왜요? 뭐 자동으로 스피커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꺼볼게요. 누가 들어와서 말 못하게. 네. 아무튼. 배상익님 말하지 마세요. 됐다. 나왔다 들어가셨네요. 스피커 안 됐어요. 그래요? 네. 날밤님 회사분인데 다음 회사분만 들어오네. 네, 지금 44비치 팟캐스트 라이브고 클럽하우스에서는 스피커 안 들릴 거예요. 배상익님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들어와서 파킹해놔야 될 것 같은데. 배상희님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네, 됐습니다. 근데 또 들어오면 또 스피커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복잡해요. 클럽하우스 이렇게. 이거 혼자서 한다는 컨셉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그럼 스피커로 올려드리고 음소거 해주세요. 네. 배상익님. 올라와 주세요, 배상희님. 네, 스피커 음소거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은 인기가 없네, 역시. 아니요, 좀 이따 늘어날 수도 있죠. 네. 이거 44비치 팟캐스트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따로 녹음 중이라서 별도로 뭐 스피커를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주제에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개발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해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막 애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개발 주제 이야기를 잘 못해서 개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제를 딱딱 끊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할게요. 이거저거 왔다 갔다 안 하고. 네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클럽하우스의 내부 분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런 거 아니고 API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까가지고 네네. 분석하신 글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한글로는 긱뉴스에서 한글로 재미와 이익을 위한 클럽하우스 내부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Analyzing Clubhouse for Fun and Profit이라고 하셨고 이게 한국분으로 알아요, 그죠? 네네, 한국 분이시고요. 글도 한국어로 썼어요. 제목만. 유명하신 것 같던데요, 해킹 쪽에서는. 아, 그래요? 미디북스도 이제 해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내부 분석하셨었고, 예전에 카카오도 또 API 이제 뚫어서 가짜 클라이언트 같은 거, API 같은 거 만드셨어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CP한테 제가 링크를 드렸는데,
클럽하우스에서 이 클럽하우스 분석하자는 얘기를 한번 방을 만들어 하셨었어요. 아, 저 봤었어요. 네, 그 분인 것 같아요. 같은 분인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요거를 분석을 하셔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잘 분석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글 보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이제 클럽하우스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낙교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 시키시는데? 근데 클럽하우스 그냥 음성으로 뭔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SNS라고 하고요. 약간 음성형 트위터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방 만들고, 여기에 누군가 참여하면은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약간 완전 잡담이랑 팟캐스트 사이 어딘가쯤에 존재하는 그런 SN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을 이제 이분이 해킹하셨는데, 이거 기반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기반인지 모르겠는데, API 목록이랑 그걸 다 파이썬 형태로 제공해 준 분이 있지 않았나요? 다른 분이 여기도 그 다 써 있고요. 이 네. 글에도 다 써 있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그 방에 오래 있지 못해서 잠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지? 그, 제일브레이크를 하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 제일브레이크를 해서 어떤 툴들을 돌리면 또 그걸 분석할 수가 있나 봐요. 뭐, 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오브젝션이라고 하나? 네. 이런 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을 분석해주는, iOS든 안드로이드든 그런 도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그때 CP가 얘기했던 게, 서티피케이트 피닝을 걸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회한 건지 아니면 앱 자체를 분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목록들을 다 뽑아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말하는 서티피케이트 피닝이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박아서 중간에서 이제 맨 인 더 미들이라고 하는 그 공유기에서 가로채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HTTPS여도 네. 서티피케이트를 클라이언트 심지 않으면 다 가로채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클럽하우스 나왔을 때 그냥 해봤거든요. 그 첼스 프록시 앱으로 네. HTTPS지만 설마 서티피케이트 피닝까지 했겠어 했는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못 봤는데 이분이 이제 적은 거는 프라이다에 기반한 오브젝션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서티피케이트 피닝을 무력화해서 통신 내용을 확인했다고 나와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프라이다, FRIDA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오브젝션 툴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통신 내역을 무력화시킨 것 같아요. 서티피케이트 피닝을. 이게 아마도 iOS 기반이다 보니까 기본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일브레이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다도 라이브러리 이름인 것 같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앱 쪽 분석을 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서 어떤 분이 이제 파이썬으로 제공해줬잖아요. 쉽게 쓸 수 있게. 아 맞아요. 네. 파이썬으로도 만들고 CLI로도 누가 그쵸. 만들고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iOS 기반으로 뭐 인스타그램 나오고 이러면 그냥 못 쓰는 거잖아요. 안드로이드 유저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막 쓰고 싶으니까 누가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안드로이드에서 듣거나 웹에서 듣거나 막 이런 걸 만드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미 안드로이드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오픈 클럽하우스라고, 아예 그, 서드파티 웹 어플리케이션도 누가 만든 게 있고, 네. 이게 파이썬으로 만든 건가 보다. 요것도 있고, 안드 앱에도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출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APK를 누가 푼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진 않았나 보네요. 근데 이제 차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그런 툴을 써보진 않았는데, 지금 클럽하우스 쪽에서도 원래 이게 좀 민감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뭐, 중국 사람들 대화하는 거 유출될 수 있다? 네. 이런 게 한참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중간 통신 암호화가 되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뚫리고 나서 보니까, 이 음성까지 다 들리잖아요. 그냥 외부 서드파티에서 이걸 뭐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요 중간에 훔친 게 너무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클럽하우스도 그거를 인정했고 그걸 뭐 무력화하고 뭐 차단하고 그러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면 클럽하우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에 녹음 파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키로 내가 들어간 방만 볼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방 것까지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분석글에도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는 아고라라는 그 음성 채팅 서비스를 쓰잖아요. 음성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그 아고라 자체에서는 종단 간의 암호화 기술을 지원하고 심지어 그 종단 간 암호화를 단순 키가 아니라 커스텀한 암호 로직까지 내가 직접 넣을 수 있는 기술까지 존재한대요. 네네네. 이게 중국 회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클럽하우스는 이걸 구현할 때 서티피케이트 피닝은 넣었지만 아고라의 그 기능은 안 쓴 거예요. 암호화 기능을. 그래서 그 중간에 이걸 하면 그냥 평문으로 들렸던 거죠. 보던 방의 소리가. 그리고 저 지금 구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두 단계로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CPU랑 대화를 하는 것만 종단간 암호화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얘는 그걸 또 방송하는 로직이 따로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걸 어떻게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녹음하는 거는. 어쨌든 아고라 자체는 이 기능이 있고 이 암호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 암호화를 안 했다 이 이슈가 터지니까 클럽하우스에서는 그때 72시간 내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고라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지를 했어요, 공지를? 네,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잘 기억하냐면 제가 그 아고라 주식을 샀었거든요.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나스닥에. 아, 네네, API. 네, API 주식을 사가지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밀려가지고 라이브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네. API 주식이 막 40달러, 20달러 때 클럽하우스가 아고라를 썼대 그거 사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말하고 못 사가지고 그 다음에 막 폭등하다가 100달러까지 찍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 이 보안 문제가 터지면서 바로 주식이 지금 6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아요. 제가 주식을 그 90달러에 판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클럽하우스가 72시간 내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네네네.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죠. 72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하지? 전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럼 애들 트윌리어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 배를 막 그 생각에 아고라를 팔고 트윌리어를 샀는데 이 글을 봤으면 안 그랬겠죠. 그래 보니까 아고라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냥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이제 여기 분석글에 보면 좀 예전에 낙교님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진짜 자체적으로 만든 기술이 많이는 없어요. 없어요. 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이 펌럽 쓰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이거까지도 서비스 쓰는구나. 이거 엄청 고민스럽잖아요. 사실 웹소켓 같은 거 쓰면은 웹소켓이나 레디스까지 보통 같이 묶어서 쓰는데 그게 되긴 하거든요. 레디스 같은 거 잘 붙여서 쓰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주 뭐랄까 잘 관리되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느끼긴 해요. 좀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근데 요거를 아예 서비스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쓴 것 같더라고요. 쓰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보면 클럽하우스 API 서버라고 부르는 파이썬으로 만든 자체 서버가 있고 음성 쪽은 아고라 통해서 하고 지금 아까 방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이벤트들은 펌럽이라는 서비스 펍섭 해주는 거고 사실 제가 서티피케이트 피닝 돼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찰스 프록시로 HTTP에서 깠을 때 유일하게 데이터 보인 애가 이게 펌럽이었어요. 펌럽 데이터는 보였어요. 그래서 펌럽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쓰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채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이벤트를 이제 낙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거 그냥 레디스에 있는 거 써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통은 그렇게 하죠.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 돈 내면서 썼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뚫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뭐 이벤트 같은 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서 왜냐면 보통 이 웹소켓 레이어에다가 이거 줄 때는 따로 우리가 인증 같은 거 구현 안 하면은 그냥 뭐 채널 이름 넣으면 거기 조인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오디오 주소 같은 걸 주면은 다시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해서 그걸로 오디오를 듣는다거나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코드를 보진 않아서 근데 코드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공개되어 있죠. 아마 파이썬으로 다 그 리버스 한 거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분이 이제 이거 분석한 것 중에 예전에 낙교님이 한번 말해줬는데 그게 있어요. 이게 방송용 채널이랑 스피커들끼리 이야기하는 채널이 따로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디언스에 있다가 스피커로 올라갈 때 잠깐 끊기는데 그게 아고라 요거에 채널을 바꾸면서 스피커 채널로 바꾸면서 그런 걸로 나와 있고. 맞아요. 제가 느꼈던 게 그때 이제 스피커로 올라가면은 순간적으로 한 2초, 3초 정도 안 들리고서 채널 바뀌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분리돼 있구나 하는 거 느낌이 들었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막 분석한 거에 보면 이제 보안 취약점 중에 하나로 SMS 인증 이야기가 나와요. SMS 인증 문자가 코드 4자리라 여러 번 시도하면 무효화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애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시도할 수 있는 회사는 3번이고 문자 한 번당 같은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실패하면 30분 동안 문자 인증 기능이 정지된대요. 이걸 계속 해보셨나봐요? 네네. 그래서 유명인이면 이렇게 공격을 계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참고로 저희도 뭐 비슷한 기반의 그런 게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그냥 계속 막아버리잖아요. 아닌가? 저 기억이 안 나요. 저희는 뭐 6번인가 시도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걸 제안해 준 거는 4자리보단 그래도 6자리가 조금 더 유리하고 현재 로그인된 세션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손 들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지금 녹음 중이라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네. 스피커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하게 방송하느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 보안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아고라 데이터에 암호화를 지원하는데 얘네들이 굳이 안 썼다. 이 비용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디피님이라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그분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은 얘네가 쓰는 그 프라이싱 모델이 제일 낮은 플랜이라고 제일 낮은 플랜을 써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랑 관련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중국에 서버가 있냐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단에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붙어 있는데 이분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록시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그 클럽하우스 API 서버는 AWS 인스턴스가 이제 중국 외에 있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 AWS가 있는 것 같다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찰스 프록시 써서 봤을 때 웹소켓 열린 거 IP는 보이거든요. 네. 데이터는 못 보여도 IP는 보이는데 그 IP가 지금 한국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 저기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IP였어요. 아마 그 아고라 쓰는 서비스였을 것 같은데 아시아 쪽은 중국 통해서 그게 웹소켓으로 이렇게 음성 전달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펌업도 차이나 회사인 거 아니에요? 아닌가? 펌업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줌이랑 아고라가 지금 똑같은데 사실 둘 다 미국 회사예요. 네네. 상장도 미국에 있고 근데 그 이제 핵심 개발진이나 이런 사람 다 중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국 애들이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US 컴퍼니, 차이니즈 하트. 뭐 이런 식으로. 심장은 중국이라는 느낌. 네.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실 미국 회사지 그 핵심은 중국 회사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고라나 줌에 대해서. 근데 그 주식에 보면은 뭐 주식 얘기 또 나와서 죄송하지만 주식에 보면은 그 아고라도 뒤에 ADR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ADR 붙어 있는 게 해외 기업인데 여기에 상장을 시켰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네탁 같은 개념이라서 약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해외 기업이 나스닥은 상장할 때 ADR이 붙거든요. 쿠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쿠팡은 미국 회사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아고라도 미국 회사인 것 같던데요? 근데 ADR이 붙어 있는 게 약간 어디에 있어요? 안 붙어 있나? 네. 붙어 있었는데 이상하다. 미국 회사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확실히 핵심 개발지는 아닐 거고. 딴 데는 붙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왜 저긴 안 붙어 있네? 파이낸스 안 붙어 있긴 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아고라를 처음 봤을 때 중국 회사는 전혀 모르고 열어봤는데 ADR이 붙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중국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 업데이트가 돼서 인크립션이 진행된 것 같아요.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 글 맨 밑에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식이라서. 네. 그럼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해지긴 하는데. 편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분 마지막 글이 전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대처를 했는데 빠른 대처를 한 클럽하우스에 박수를 쳐줘야 될지 이미 이런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해둔 아고라를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사이트는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사이트요? 세어리? 이분이
지금 블로그를 바꾸고 계신 건가? 왜냐면 이분- 전에 있던 블로그가 있는데. 이건 무슨 회사 블로그인 것 같아요. 저게 무슨 회사라고 나와 있더라고. 다른 글 보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이분 원래 블로그는 또 지금 안 들어가지고, 원래 여기도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똑같은 글이. 그래요? 네네네. 일부러 이쪽으로 하셨나 보다. 네, 거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 리얼이라는 회사가 지금 보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스타트업 포커스드 온 이노베이티드 R&D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쪽을 잘 하시나 보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글도 이쪽 글로 블로그에 쓰신 게 아닌가 네네네. 싶습니다. 재밌게 봤고 또 클럽하우스 이제 이야기에 약간 연결된 거니까 하자면은 그 재미라고 네네. 클럽하우스의 오픈소스 버전이 있습니다. JAM. 그거는 클럽하우스를 해킹한 건 아니고 그냥 완전 별개인 거예요? 네, 그쵸. 웹 RTC 기반으로. 근데 클럽하우스랑 비슷한데 이제 방 목록 나오고 이런 건 없는데 네네네. 내가 그냥 만들고 이거 웹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어차피 음성 오디오 핵심 기능이 다 아고라나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아마 다이렉트로 P2P 연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성 자체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쿠이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해봤다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클럽하우스 공개되자마자 거의 뭐 며칠 만에 뭐 아고라로 나만의 그 음성 채팅 서비스 만들어 보자 이런 거 CP도 막 해봤잖아요. 아고라 그쵸. 밑에 보면서 그런 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하는 거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런 거 좀 하나 구현했었나 한 건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서 해봐도 재밌겠네요. 최승훈 님이 검은 머리 외국인 느낌인가요? 근데 아니죠. 검은 머리 외국인의 반대 버전 아닌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모르겠어. 중국 사람이니까 실제로 모르겠다.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 비슷한 단어인 것 같네요. 네. 클럽하우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그 다음 주제로 이제 AWS 장애, 일본 이전 장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관심 많으신 낙견님이 제가 올린 건 아닌데 이 주제는? 예? 그래도 그나마 그때 팔로우 하셨잖아요. 우리도 장애 날까봐. 그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뭐 저희 얘기해도 되나요? 아직 안 되나? 상관없죠. 지금 오픈됐어요. 그래요? 네. 네. 저희도 지금 일본 서비스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약간 좀 되게 좁지만 오픈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이 날이 일본 쪽에 서비스를 올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앱이 올라간 날이거든요. 앱이 올라간 날인데 다음에 갑자기 어디선가 트위터 쪽에서 아마 쿠키런 쪽 장애가 트렌드에 올라왔어요. 그거 뭐라고 하지 요즘에? 쿠키런 킹덤? 쿠킹덤. 네, 킹덤. 쿠킹덤이라 해가지고 쿠킹덤 장애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근데 쿠킹덤에서 웃긴 게 뭐냐면은 걔네 공식 카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네이버 카페 있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마존 서비스 장애로 지금 장애를 겪고 있다고 올린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그 쿠키런 쪽에서 지난번에 37시간인가 장애가 왔었잖아요, 한 번. 그쵸.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이제 아마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해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건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어른의 사정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아마존 때문은 맞죠. 그거 맞긴 하죠. 네. 그거 맞긴 한데 보통 이제 그렇게 올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장애 났다고 아마존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보고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일본 쪽 그 글도 보통 이제 저희가 장애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제일 빠른 건 트위터긴 하거든요. 트위터고 일본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올려요. 사실 장애가 나면 서크시아의 장애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쪽 검색을 해보니까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시간이 2월 19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일본 쪽 서비스들이 진짜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도 EC2 쪽이 안 된 거라서 꽤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왜 지금 그때 일본 쪽에 다운 디텍터라는 걸 좀 보면은 다운 디텍터가 정확히 원리는 모르겠는데 얘네도 핑도 때리고 뭐 트위터로도 이제 서치 트렌딩하고 그런 걸로 장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트위터, 뭐 NTT, DMM, AU, 소프트뱅크 다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이제 롤 맞나? 에이펙스 레전드랑 또 게임이 몇 개 영향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네, 게임들이 몇 개 영향을 받았고 일본 쪽도 모바일 게임들 일본 쪽에서 캐릭터 있는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한 5시간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리포트 올라온 거 보면은 리포트도 좀 빨리 올라온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냉각 장치가 일부 고장이 나서 특정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특정 구역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 반부터는 이제 수정이 다 고쳐졌고 5시 반쯤에 복구가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있는 경우에는 뭐 계정별로 이제 특정 이슈나 EBS 교체 안 하고 그 헬스 대시보드인가 거기다 이제 알람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AZ라고 하는 게 흔히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IDC 건물 하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도쿄에 AZ가 3개 있나요? 2개인가? 모르겠어요. 두 개는 아니고요. 더 많아요. 맞아요. 3개 이상이에요. 네.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항상 그 가이드 하는 거는 멀티 AZ를 구성해라. 한쪽 IDC가 나가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구성한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잖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약간씩 느려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초반에는 좀 무시했던 포인트가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좀 영향 많이 받았던 포인트가 레디스 같은 거를 에이지 나누면 많이 느려지거든요. 맞아요. 같은 에이지면 굉장히 빠른데 뭐 한 단위 숫자까지 떨어지는데 뭐 이제 에이지를 2개로 나누는 순간 뭐 2자릿수까지 올라가니까 미리세컨이긴 한데 이게 조금 민감할 수도 있기는 하죠. 서비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나눌 때 완전 균등 분할을 하기도 하고 AZ별로 뭐 다른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략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2개랑 3개랑 또 다르잖아요. 1개가 다르고 2개가 다르고 이제 3개 이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가장 이상적으로 쓰면은 AZ 어떤 걸 쓰는지 다 자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3개까지는 안 쓰고 있고 지금 거의 2개 정도로만 구성을 다 하고 있죠. 지금 도쿄는 AZ가 4개라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장애가 이렇게 크게 가끔 나긴 하는데 또 엄청 자주 나지도 않아서 맞아요.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IDC 같은 거 직접 운영해도 잘 보면 그 백블레이즈인가 이런 애들이 하드디스크 수명 체크 가끔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레포트 보면 보면서. 하드디스크는 거의 무조건 고장이 나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실제로 EBS도 하나로 쓰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토크 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다 복제를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서 만약에 하나가 장애가 나도 그거를 이제 살리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장애 원인이 지금 그 과열 때문이라고 냉난방기가 제대로 동작 안 해서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냉난방기. 그것도 일본이었나요? 네, 그것도 일본이었어.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 뭐 모르겠어요. 전기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IDC 관리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유독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건지 우리가 민감해서 그러나? 사실 우리 지금 이제 템 붙어서 이야기 듣다 보면 가끔 각 나라 리저별로 장애 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아, 그쵸. 약간 좀, 저희도 이제 리전이 많아지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 약간 글로벌 서비스 하니까 전 세계의 장애를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평소에 안 쓸 때는 그냥 영국이나 미국 리전 장애 안 나나 보다 했는데 의외로 조금씩 나고 있고. 맞아. 지난번에 영국도 되게 한번 크게 났었죠. 에이지 하나가 다 날아가서. 아, 그래서 거기도 에이지 날라가. 네. 한쪽으로 다 몰고 막 그런 작업 했었죠. 거기도 과열 때문이었나, 설마? 원인은 잘 기억 안 나요. 네. 잘 깊게 보진 않았어서. 근데 그때도 되게 급하게 막 처리했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는 텍사스에 리전 없는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아마존 입장에서. 텍사스? 네. 텍사스 뭐 있어? 텍사스 지금 강추위 때문에 막 다 단전되고 이랬는데. 네, 맞아. 봤어요. 그거 뭐. 그쪽엔 리전이 없잖아. 강추위 때문에 전기세 뭐 한 1,000만 원씩 나왔다고. 물론 IDC급이면 뭐 자체적으로 돌리고 할 텐데. 제가 그냥 예전에 기억났던 게 홋카이도인가 뭔가 그때 장애 나서 일본에 아, 그거는 사쿠라 인터넷 같은 네, 사쿠라 인터넷이었어요. AWS는 아니고 걔네들 그 냉난방 전기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냉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난방인가? 아무튼. 그때는 지진인가? 아, 지진 때문에 다 끊겼었어요. 전기가 다 끊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전기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석유라고 아, 그쵸, 석유. 그거를 기름을 막 공수했다고 해가지고 다 가서 돌리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장애 리포트가 있었죠. 예. 네. 저도 기억나요. 그게 좀 생각났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거 일주일 전인가? 일본 지진이 한번 크게 났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완전 뭐 사람이 어떻게 될 정도는 아니긴 했었는데 일본 기준에서는 진도 7인가? 정도에서 맞아요. 났었으니까 그거 영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근데 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 돌리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래된 회사들이라 저희도 저희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 리전이 없었잖아요. 2015년에. 아, 그쵸.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쿄에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서비스도 작고 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옮겨버렸는데 이게 잘 되는 서비스면 사실 중간에 옮기기가 어려워서 계속 있었을 텐데 요거 계기로 약간 옮길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이 요즘에 지진의 위험이 조금씩 있으니까 아, 그쵸. 네. 그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하면 이제 요거를 계기로 서울로 옮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걱정이 좀 되기는 하죠. 그리고 약간 사실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뭐 쿠키런 엔지니어랑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쿠키런이 이날도, 이 자기가 5시에 끝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오후까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오후까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DB를 이 시트에 돌리는 거 아니냐. 아, 그거 복구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카페 쪽에서.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까지 계속 트렌드였어요. 사람들 엄청 많이 하나 봐요, 진짜. 아, 쿠키랑 킹덤 요즘 엄청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왜 그걸 안 하면 제 아내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 대부 시스터즈 주식 사셨어야죠. 아, 엄청 올랐던데? 네. 아, 엄청 올랐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점검 때문에 애들이 3일인가 정해놨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또 게임스탑의 마인드로 마이너스 20 찍는 거 봐야지, 20% 찍는 거 봐야지 하고 또 한 주 샀거든요. 해서 진짜 마이너스 15%인가까지 갔는데 지금 엊그제 보니까 플러스 30% 깜짝 놀랐어요. 이 게임 장애 3일 동안 났다 그랬는데. 그러네. 얘도 거의 지금 네, 작년 말보다 한 10배 올랐네요. 했어요. 8배? 네. AWS 장애가 많은데 막 여기 왠가 소리가 많아요. 막. 왜 굳이 도쿄 리전을 쓰냐 뭐 기사에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클라우드는 안 된다 막.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IDC 직접 운영해도 장애는 나고 그쵸, 예. 물론 이제 나 때문에 장애는 안 나고 내가 손 빨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서 직접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뭐 클라우드를 안 쓴다는 말은 좀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요즘에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DBA 분이 계시고, 네. 봐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RDS 딱 써보면은, 엊그저께 깜짝 놀랐던 게, RDS에, 그냥 일반 MySQL RDS에서 리드 리플리카를 글로벌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쵸. 저도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리드 리플리카에 리전이 있어요. 리드 리플리카 만드는데, 리전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좀 좋다. 이게 이제 저희가 뭔지 설명해 드리자면 서울에 이제 RDS 뭐 MySQL이 있는데 사실 서비스상 어떤 이유로 DB를 여기 메인으로 두고 영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면 영국에 웹서버를 놓고 한국 RDS에 접속하면 AWS 망을 타더라도 레이턴시가 한 200ms 되거든요. 더 나오죠. 예. 근데 이 MySQL 리드 리플리카를 영국에 할 수 있으면 그쪽 DB를 바로 쓰면 되니까 어차피 사실 DB 뭐 복제 지연은 약간 있어도 그렇죠. 복제 지원은 있겠지만 이쪽 거 안 찔러도 되고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 엄청 편하고, 그리고 약간 이번에 그걸 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를 안 열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간에 네트워크를 열어주려면 VPC 피어링 해서 또 거기에 이제 규칙들 넣어주고서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DB를 리플리카를 넣어버리면은 그 복제가 아마존 망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돌아가요. 완전히 NAT를 다 끊어도 얘가 복제가 되거든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은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RDS는 당연히 그 상태에 돌아가고 그걸 또 연동을 시키면 네트워크를 뚫지 않아도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서 좀 격리시켜서 이제 이게 뭐 민감한 데이터만 없으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리서치를 했었고, 근데 아무튼 뭐 버튼 누르다 보니까 리전이 바로 있어서 이거 좋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거 편하게 해주는 요소가 진짜 많죠. 네. 그리고 최성우님이 이제 여기 유저들은 점검하면 보상줘서 오히려 좋더라고. 맞아요. 게임 유저들은 그게 있어요. 그때도 트위터에도 자기는 장애에 나서 좋다고 그런 글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 현질 안 해도 막 아이템 좋은 거 생기고. 게임 쪽은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다는 좀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렇죠. 점검도 걸 힘들었겠죠. 힘들긴 힘들죠. 다른 이유로 또 힘들겠죠.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마지막 주제로 RDS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네네네. 이제 아마존 RDS에서 MySQL하고
마리아DB에 대해서 그 리플리케이션 이거에 대해서 필터링을 정식으로 지원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저 이거 자세히 안 읽어보긴 했는데 이게 필터링 지원한다는 게 그거죠. 복제를 하는데 네. 데이터베이스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나 네. 테이블을 정해서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정확히 이제 테이블을 제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이블은 막 10기가고 어떤 테이블은 100메가인데 이 100메가만 리플리케이션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통째로 이제 네. 복사시켜서 근데 거기서 지우던가 해야죠. 근데 이 기능을 여기서 이제 제외해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여기서 말하는 건 복제본 크기 줄이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보안이랑 규정 준수예요. 우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안 규정 하다 보면 유저 DB가 같이 있지만 애는 넘어오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기본적으로 AWS가 쉽게 지원해 주는 거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 회사 DBA 이제 잘하는 분이 있어서 이거 원래 마이스퀘어에 있던 어떤 특정 기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마존이 지원해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실제로 복제를 하면 통째로 복제가 되니까 스냅샷을 만들고 살리거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필터링 생긴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저도. 복제본 살릴 때는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리플리케이션 할 때만 되니까 이 한글로는 복제인데 리플리케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리드 리플리카 만들 때 이제 복원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해했어요. 실시간으로 이 특정 테이블만 해주는 거라 사실 저희도 지금 메인 DB가 예전 꽤 큰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 그래도 유저 DB만 분리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쓰면 되지 않냐 했더니 우리는 포스트그레스QL이라 아마 지금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만 그려본 건데 아마 리드 리플리카 만들 때도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VPC가 여러 개 있을 때 다른 VPC에다 리드 리플리카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다 특정 테이블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게 엄청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예시대로 보안이나 뭐 규정 준수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할 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MySQL에 있던 기능이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런 걸 좀 자동으로 해주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특정 테이블만 복사해서 데이터 분석할 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AWS 장애 이야기하고 이제 기능 소개했네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AWS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IDC랑 클라우드를 1대1로 비교하는 건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러니까 직접 구축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그거죠. 어떤 거를 IDC에 직접 구축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해도 되나? PG사도 AWS 인증받은 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뭐, 페이 어쨌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건 오픈된 거라서. 그거 하는데 이제 서버를, 예전에 전통적으로 뭐 서버 점검 이런 것 때문에 IDC 하는 게 유리한데, 한국에서도 AWS 클라우드 상에서 그 인증을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하면 뭐 법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다 선호하는 거죠. 개발자나 우리 다. 그쵸. 안 할 이유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IDC를 하면 그 법정 요건에 따라서 뭐 상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외주로 채용하고 해야 되는 거죠. 서버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완전 느낌이 다르죠.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는 반대로 머신러닝 서버는 지금 IDC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고. 머신러닝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용? 그러니까 인퍼런스라고 해서 실제 돌리는 거는 AWS 도는데 학습용 그 머신은 너무 비싸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습을 자유롭게 막 시키고 싶다? 뭐라고 해야지?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그거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비용 상관없이. 네. 그것 때문에 일부 머신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 그거는 이제 IDC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겠고, 제가 면접이 있어서 오늘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이야기 들으면 좋은데 빨리 들어가 봐야 돼서 네. 다음 방송할 때는 좀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많이 계시네. 클럽하우스에 많이 듣고 계시네요. 꼭 열어야 되겠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